오늘은 1992년 임신생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 잔나비띠, 원숭이띠라고도 하죠. 중에서 복이 많은 축에 속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를 받는 그런 복도 있고요. 또는 그 반대로 너무 부모 복이 없어서 조금 힘든 그런 임신생 분들도 있어요. 학교를 자기가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정의 경제적인 것을 걱정을 하면서 학교를 다닌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임신생들이 여름에 태어난 임신생들은 조금 그래도 복이 많은 축에 속하기도 하지만 겨울에 태어났다거나 또 가을에 태어났다거나 할 때는 내가 노력을 해서 좀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 조금 있어요. 집안에서 장남 노릇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임신생들은 많이 있죠. 보통들 얘기하면 임신생 그러면 재주가 뛰어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머리도 좋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과 친화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좀 처음에 대할 때는 되게 상냥한 부분도 많이 있죠. 남들이 봤을 때는 또 미남 미녀도 많이 있으니까 좀 호감을 갖고 착하게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임신생 분들이 태어난 월에 따라서 성격이 강한 분들이 조금 있어요. 자기가 뭐 그 부당하다 싶으면 그걸 다 얘기해야 되고 이런 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내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해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참았다가 나중에 하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언제 터지든 결국은 터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좀 센 직업을 가진다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뭐 군인이나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센 직업을 가지게 되거나 또는 이제 칼을 드는 직업, 금을 이제 다루는 직업, 뭐 쇠를 다루는 엔지니어라든지 의사 또는 간호사, 뭐 펜도 일종의 칼이라고 또 보기도 합니다. 쇠를 들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를 손에서 쥐고 뭐 펜테라도요. 쥐고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조금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조금 살아가면서 한 곳에 오래 정착할 수 없고 역마살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움직이게 되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임신생 분들은 을사년에 고난이 조금 오게 되는데요. 이제 다듬어진다 하는 어떤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쇠가 불에 들어가서 더 단단해져서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고난이 시작됐다. 힘든 일이 시작이 됐다. 뭐 여태도 물론 계속적으로 살아오면서 고생하고 노력하고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와는 조금 다르게 올해 을사년에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되고 궁리를 많이 하게 되고 뭔가 마음도 급해지게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내가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고요. 또 생각이 또 깊어지고 철이 좀 든다고 해야 될까요? 요렇게 그런 운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임신생 분들 을사년에 잘만 하면요. 집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운도도 되게 문서운도 좋은 편인데요. 그것은 내가 독립을 하게 되는 어떤 것들을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그 독립이 단지 그냥 내가 뭐 집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전세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월세로도 나가도 내가 독립은 독립이니까요. 이처럼 사람에 따라서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뭔가 스스로 독립하게 된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결실이 있게 되는 앞으로의 운이에요. 을사년, 내년 또 병우년, 정미년 이렇게 쭉 이어지는 3년간의 일인데요. 요때에는 되게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금전적인 것과 연관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인생의 시기를 36에 이제 꽃을 피우는 시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늦게 피는 꽃도 있습니다. 임신생들이 늦게 피는 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벌써 작년에 그 겨울 요렇게 상황이 조금 변화되면서 올해 1월 달 지금 이제 음력으로는 이제 2월 인데요. 1월 달 이럴 때 뭐 직장의 변동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진급을 했거나 이런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아닌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진급의 운이 되게 좋은 그런 1월 달의 일입니다. 아직까지도 1월 달에 영향으로 뭐 변동하지 못했거나 뭔가가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 2월 달 요렇게 3월 달 이어지면서 내가 변동을 하게 되고 이직하게 되거나 요런 일들이 요 3-4월 달까지 이어서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직장의 문제죠. 직장에 관련한 그런 문제들, 취업의 문제들 또는 내가 시험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공부하고 이런 어떤 결실을 맺는 게 3월 달 요 시기 때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달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3월 달, 4월에는 금전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나가는 그런 운이에요. 뭔가 모르게 생각지 않게 내가 마음이 변동이 생겨서 이리저리 돈을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생각 없이 돈을 막 쓰게 되는데요. 3월, 4월 달에 돈 쓸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은 성급하게 뭔가를 시작하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하시면 좋겠고요. 뭐 투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요때 나간 돈이 언제 또 돌아와서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조금 지출이 3-4월 달엔 많이 생긴다는 걸 예상을 하시고 돈에 대한 규모를 조금은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빚이 조금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의외로 생각지 않게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여유 있게 돌아가면서 금전을 조금 갚게 되는 이런 상황도 되는데요. 그런 것도 돈을 쓰게 되는 그런 일종의 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월 달, 6월 달에는 생각지도 않게 내가 공부를 하게 돼요. 사람마다 공부하는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언어 쪽으로 공부하는 분도 있겠고요. 자격증을 하나 더 따겠다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취업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외국어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임신생들은 역마살이 연관이 많이 되고 외국과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공부를 하게 되는 열심히 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3-4월 달과 연결해서 보면 지금 바로 뭐 문서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공부가 문서와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요때 이제 뭔가 내가 집을 사게 되거나 뭐 아니면 내가 독립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거나 계약금을 치르게 되거나 요런 것들이 연관이 같이 된다면 3-4-5월 달 같이 이어져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5-6월 달에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때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 달, 7월 달에는 무난한 시기가 될 수 있지만 이때 의도치 않게 또 사람과의 오해가 생겨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게 돼요. 회사에서의 그런 어떤 사람과의 관계 요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성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다툼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다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 어떤 두 사람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로 인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약간 오해가 생겨서 자칫 잘못하면 헤어질 수 있는 이별수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연인과의 문제는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에서는 내가 아랫사람과의 그 말, 조심,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생각 없이 한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조금 주의만 하신다면 괜찮게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칫하면 요게 크게 오랫동안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5월 달, 6월 달 요렇게 넘어간다가 보면 7월, 8월 달 또 다툼이 있는 거 주의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9월 달, 10월 달에는 9월, 10월이 이제 같이 이렇게 이어가는 그 상황들은 우리가 뭐 계절이 왔다 그래서 딱 갑자기 여름이 되고 딱 갑자기 봄이 되고 하진 않잖아요. 봄이 올 때의 어떤 그 과정들이 있어요. 추웠던 시기가 봄이 오려고 하면 봄이 오다가 또 살짝 추웠다가 또 다시 봄이 오다가 살짝 추웠다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며칠 상간으로 어떤 조짐이 딱 보이게 돼요. 조짐이 보이다가 이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보통 보면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한 달에서 두 달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는 1년에서 2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월 달, 10월 달 요때에는 금전에 또 생각지 않은 돈들이 이제 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적금을 들어 놓으셨던 분들이라면 그렇게 들어온 돈들이 있겠지만 투자를 뭐 해 놓으셨거나 뭐 그랬던 분들이라면 투자했던 그곳에서 돈이 올라가서 금전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일 수 있고, 또는 생각지도 않게 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이루게 된다. 이런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금전의 운이 좋으니까 일단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은 9월달, 10월달이 좀 재미있는 운이 되겠죠. 아무래도 금전적인 그런 기쁨이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기쁘니까요. 요때에는 좀 1년 전체 중에서 놓고 본다면 금전운이 언제 가장 좋냐 이렇게 봤을 때는 임신생 분들은 9월달, 10월달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11월, 12월 이렇게 오는 운들은 내년 운의 작용이 벌써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때는 내년에 어떤 일들을 미리 결정을 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돼요. 이런 것들이 내년을 이제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 했던 행동들이 내년에 좋을 수도 있고 내년에 안 좋을 수도 있고 요렇게 두 가지로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운들이 올해 을사년 운이 이 봄이라는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봄, 내년엔 여름, 그다음에 가을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어떤 씨앗을 뿌려놓고 올해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내년에는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는 상황이 되고 후년에는 그것을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내가 큰 이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을사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고생했던 부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나뉘는 상황이에요. 나누어진다. 여태까지 해서 똑같이 맨날 똑같은 삶인 것 같지만 어제의 그날과 오늘은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이 오늘의 을사년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한 행동들, 오늘의 한 어떤 결정들, 또 이렇게 안 좋을 때 금전적인 부분을 조심해라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하신다고 하면 내년, 후년 이렇게 좋은 운이 돼갈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지금 9월달, 10월달에 대출도 잘 풀리고 뭔가 조금 금전적인 것들도 좀 원활하게 돌아오는데, 금전적인 운이 돌아올 때는 생각 없이 막 뭔가 쓰게 된단 말이에요. 투자도 이걸 막 투자를 해 놓을까 막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그 빚이 있는 분이라면 빚부터 먼저 조금은 갚고 나서 생각해 보는 게 좋겠고요. 또 대출을 새로 받아서 뭐 집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신중하게 아주 면밀히 따져보고 주의 깊게 하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